강남봉은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녹음 파일 하나가 그의 손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최화영 앞에서는 더 그랬다. 사랑인지 미련인지 책임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았고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망가졌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김범석이 죽고 오장미가 누명을 쓰고 마대창이 피를 흘리고 서린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 속에서 살아 돌아오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자신이 침묵하는 순간 자신도 최화영의 죄 위에 발을 얹고 서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생각이 강남봉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 사무실 안에는 강백호와 오장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지쳐 보였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장미는 강남봉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봉 아저씨. 강남봉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여기 있어요. 최화영이 오복희 씨를 살해한 증거가 있어요.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증거입니까? 강남봉은 휴대폰 화면을 켰다.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만 저장되어 있었다. 사고가 나던 날 최화영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내가 그때는 무서워서 숨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뭘 들은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복희 씨 사고 날. 강남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화영이 누군가한테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직접 죽이라는 말은 아니어도 그날 현장과 살인도구, 증거 처리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백호는 휴대폰을 받아 조심스럽게 재생했다. 최화영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복희의 동선, 현장에 남기면 안 되는 물건, 경찰에 전달될 보고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장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녹음 속 최화영은 차갑게 말했다. 오복희가 오늘 움직이면 끝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고 물건은 절대 현장에 남기지 마세요. 그 여자가 입 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장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백호의 눈빛도 낮게 가라앉았다. 강남봉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원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아니었다. 최화영을 무너뜨릴 증거가 또 하나 나왔다. 그것이 중요했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이 파일은 원본 보존부터 해야 합니다. 포렌식 맡기고 진술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강남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말할게요. 이제 도망 안 가요. 장미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엄마도 들어야 해요. 정숙희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다. 정숙희와 오태평, 신혜란이 앉아 있었고 장미와 백호가 강남봉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정숙희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다. 장미야. 또 무슨 일이야? 장미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엔 오복희 씨 사건 증거예요. 정숙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태평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오복희 씨 사건이면 최화영하고 연결된 그 사건 말이야. 신혜라는 이미 불안한 얼굴로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백호가 말했다. 강남봉 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입니다. 사고 당일 최화영 대표가 누군가에게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차갑게 채웠다. 오복희가 오늘 움직이면 끝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고 물건은 절대 현장에 남기지 마세요. 그 여자가 입 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정숙희는 눈을 감았다. 서린의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와 다른 분노가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악행이 아니었다. 최화영은 늘 이렇게 사람 목숨을 계산서처럼 다뤘다. 오태평은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는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신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범석이 이 녹음 얘기도 했어요. 오복희 씨 사건이랑 스패너가 연결된다고. 그래서 최화영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은 거예요.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패너 원본은 이강혁 씨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 행방이 묘해요. 그래도 녹음, 스마트워치, 마대창 회장님 피습 영상까지 모이면 최화영이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들어요.
정숙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마대창 회장님 피습 영상. 백호는 무겁게 말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같이 가요. 마대창의 집무실은 피습 사건 이후에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벽 한쪽의 장식과 서류장에는 사건 당일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장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시계 앞에서 멈췄다. 정숙희가 물었다. 왜 그래? 장미는 시계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시계 이상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계 중앙부에 손을 뻗었다. 장식처럼 보이던 작은 점이 손끝에 걸렸다. 장미는 숨을 삼켰다. 이거 초소형 카메라잖아. 정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백호는 곧장 장비를 꺼내 카메라 모듈을 분리했다. 저장 장치가 남아있었다. 마대창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설치한 것인지 누군가 몰래 심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안에 사건 당일 영상이 남아있다면 장미의 누명과 마대창 피습의 진짜 범인을 동시에 밝힐 수 있었다. 백호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파일을 열자 화면이 나타났다. 마대창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최화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침착한 얼굴로 마대창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소리가 작았지만 표정만으로도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최화영이 책상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정숙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장미의 눈빛이 무너졌다. 화면 속 최화영은 이미 쓰러진 마대창에게 다시 다가갔다. 마대창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기대 있었다. 최화영은 골프채를 들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대창이 힘겹게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최화영은 멈추지 않았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를 골프채로. 최화영, 이 악마. 정숙희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아버지한테까지. 백호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다. 영상 속 최화영은 마대창이 완전히 쓰러진 뒤 주변을 빠르게 정리했다. 깨진 병 조각을 옮기고 장미가 들어올 동선을 계산하듯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장미가 들어왔다. 최화영은 이미 숨어 있었다. 장미는 자신의 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눈앞에서 보았다. 피 묻은 손으로 할아버지를 살리려던 자신이 최화영이 놓은 무대 위에서 범인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정숙희는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백호는 영상을 복사하며 말했다. 이 영상은 원본 보존하고 바로 복수 저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최화영의 뒷배가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라인을 끊지 않으면 이 증거도 묻힐 수 있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사람부터 찾아가요. 백호와 장미는 그날 오후 최화영의 뒤를 봐주던 전직 검찰총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퇴임 후 대형 로펌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겉으로는 법조계 원로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화영의 사건마다 수사 흐름을 조정하고 검찰 내부 인맥을 움직이며 불리한 증거가 묻히도록 손을 써온 인물이었다. 전직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강 변호사. 오장미 씨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백호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화영과 손을 끊으십시오. 전직 검찰총장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말이 과하시군요. 장미는 차갑게 말했다. 과한 건 당신이 한 짓이죠. 최화영한테 돈 받고 수사 흐름 넘기고 영장 청구 압박하고 증거 감정 일정까지 조정한 거. 그는 낮게 웃었다. 증거 있습니까? 백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좌 흐름, 로펌 자물료로 위장된 입금 내역, 최화영 측 비서와의 통화 기록,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메시지 캡처가 들어있었다. 전직 검찰총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백호는 조용히 말했다. 업무상 비위, 알선수재, 직권남용 의혹까지 충분합니다. 이 자료가 언론과 감찰 쪽으로 동시에 넘어가면 명예로운 원로라는 말은 오늘로 끝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협박입니까? 장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채화영 뒤에 숨어서 우리 가족을 협박한 세월에 비하면 아주 정중한 통보예요. 백호가 이어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채화영과 손을 끊으세요. 앞으로 채화영에게 수사 정보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자료 전부 공개됩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법 위에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채화영이 무너지면 자신도 같이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합니까? 백호는 낮게 말했다. 믿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장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채화영은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증거가 터지면 제일 먼저 버릴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 말이 전직 검찰총장의 얼굴에 깊게 박혔다. 그는 채화영을 오래 봐왔다. 장미의 말은 정확했다. 채화영은 마지막 순간 누구든 버릴 여자였다. 전직 검찰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오늘부터 채화영에게 들어가는 모든 연락은 끊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간 수사 정보도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장미는 문을 나서기 전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살 길은 채화영 옆이 아니라 채화영 죄를 인정하는 쪽이에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전직 검찰총장은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채화영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망설였다. 잠시 후 그는 번호를 차단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자신의 대표실에서 금고와 서류함을 열어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사채업자의 압박, 마 팀장에게 걸린 지분 10%, 서린 녹음 파일, 마대창 피습 영상, 오복희 사건 녹음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채화영은 도망도 패배처럼 하지 않는다. 그녀는 창립기념일을 출국 D-Day로 정했다. 그날은 드림그룹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고 언론과 투자자들이 몰리는 날이다. 그 혼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산을 빼내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된다. 채화영은 비서에게 말했다. 부동산 처분 가능한 건 전부 처리해. 차명 계좌는 싱가포르 쪽으로 돌리고 미술품은 홍콩 경매 라인으로 넘겨. 비서는 불안하게 물었다. 대표님,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이미 눈에 띄었어. 이제는 누가 먼저 잡느냐 싸움이야. 그녀는 달력에 표시된 창립기념일을 바라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창립기념일이면 다 끝나. 그녀의 눈빛은 광기처럼 빛났다. 그날 나는 떠나고 저들은 무너진 드림만 붙잡고 울게 될 거야. 한편 마대창의 병실에서는 장미와 백호가 확보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마대창은 자신의 피습 장면을 직접 보며 눈을 감았다. 정숙희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오태평과 신혜라는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마대창은 힘겹게 말했다. 채화영이 내 머리를 쳤구나.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마대창은 딸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라. 이제는 증거가 있다. 백호는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 라인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채화영 쪽으로 수사 정보가 흘러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창립기념일에 모든 걸 공개하자. 장미가 놀라 물었다. 창립기념일에요. 마대창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채화영이 도망치려는 날일 거다. 그 여자는 끝까지 드림을 자기 무대로 삼으려 할 테니 우리도 그 무대에서 끝내야 한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그날 마 팀장 정체도 공개합니까? 마대창은 마동석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석이가 직접 나와야 한다.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정숙희의 얼굴이 흔들렸다. 마동석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녀에게 아픔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감정만 따질 수 없었다. 채화영을 세상 앞에 세우려면 마동석의 증언과 존재가 필요했다. 정숙희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을게요. 장미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숙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린이 목소리, 아버지를 친 영상, 오복희 씨 녹음, 전부 내가 직접 들고 갈 거야.
최화영이 내 가족에게 한 짓, 내가 직접 세상 앞에 말할 거야.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은혜야.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는구나. 정숙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 안 가요. 창립기념일 아침, 드림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임직원과 주주,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단상 위에는 드림그룹 창립을 기념하는 거대한 문구가 걸려 있었다. 최화영은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 뒤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 안에는 여권과 해외 계좌 자료, 처분 계약서, 비상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만 넘기면 돼. 비서가 다가왔다. 대표님, 마 팀장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최화영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순서대로 진행해.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박수가 흘렀고 최화영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드림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여러분, 오늘 드림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드림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중요한 파트너를 소개하려 합니다. 장미와 백호는 객석 뒤편에 서 있었다. 정숙희와 마대창, 오태평, 신혜란도 다른 출입구 근처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전직 검찰총장 쪽에서 넘어온 정보에 따르면 최화영은 행사 직후 공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모든 재산 처분 서류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최화영은 단상 위에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마 팀장 회장님과. 그 순간 무대 옆문이 열렸다. 마 팀장이 걸어 나왔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변장도 없었다. 세월이 묻은 얼굴 그대로였다. 마동석이었다. 최화영은 말을 멈췄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객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최화영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저 사람이 마 팀장이라고. 그녀는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동석 씨. 마동석은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최화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순수한 두려움이 떠올랐다. 마동석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랜만이야, 최화영. 대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최화영은 억지로 웃으려 했다. 무슨 장난이에요? 마 팀장 회장님은. 마동석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마 팀장도 나고 마동석도 나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최화영은 단상 아래 비서를 찾으려 했지만 비서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법조 라인도 사채 라인도 비서 라인도 하나씩 끊겨 있었다. 마동석은 최화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죽은 사람으로 만든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숨기려 한 증거들도 오늘 여기 있다. 장미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설인이 수술방 녹음 파일입니다. 정숙희도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마대창 집무실 영상이 담긴 장치가 있었다. 마대창 회장 피습 영상입니다. 백호는 강남봉이 건넨 휴대폰과 오복희 사건 녹음 파일을 들고 나왔다. 오복희 씨 사건 당일 통화 녹음입니다. 신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봉투를 들었다. 김범석이 숨긴 원본 자료입니다. 최화영은 단상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만든 행사장이 자신을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다 조작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저를 몰아내려고.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닙니다. 최화영은 그를 보며 굳었다. 준호야. 준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대표님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출국 디데이로 정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무너졌다. 너까지.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사람 목숨을 장사처럼 쓰는 분을 더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대강당은 술렁였다. 최화영은 숨이 막히는 듯 마이크를 붙잡았다. 그때 백호가 앞으로 나섰다. 최화영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오장미 씨에게 씌운 누명, 마대창 회장님 피습, 설인 씨 수술 조작, 오복희 씨 사건, 김범석 씨 죽음 관련 은폐 정황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최화영은 백호를 노려보았다. 강백호. 내가 뭔데? 백호는 조용히 말했다. 최하준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마대창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다. 김비서가 그를 밀고 있었다. 마대창은 마이크를 잡았다. 강백호는 최하준이다. 최명철이 내게 맡긴 드림의 권리자이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드림의 진정한 주인이다. 최화영은 휘청였다. 아니야. 마대창은 힘겹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최화영. 내 왕국은 끝났다. 마동석은 최화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걸었던 지분 10%는 공증 조항에 따라 절차가 시작됐다. 3천억 리베이트는 애초에 내 불법 욕심을 증명하기 위한 덫이었다. 최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를 속였어. 마동석은 낮게 말했다. 내가 평생 사람을 속였듯이. 최화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자들, 주주들, 임직원들, 정숙희, 장미, 백호, 마동석, 마대창, 준호.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도망갈 문은 멀었고 그녀의 가방 속 여권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전직 검찰총장 라인이 끊긴 뒤 수사팀은 새 증거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준비해왔다. 형사가 단상 앞으로 올라왔다. 최화영 씨, 오복혜 씨 살해교사, 설인 씨 의료사고 조작 및 살인교사 의혹, 마대창 회장, 살인미수, 증거인멸,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화영은 뒷걸음질 쳤다. 손대지 마. 형사가 다가왔다. 동행하시죠. 최화영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화영은 장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오장미. 이겼다고 생각하지. 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당신이 죗값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최화영은 웃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진실을 듣는 날이야. 정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백호도 최화영을 바라보았다. 최화영은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 반쪽을 꺼냈다. 정숙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녀는 경찰이 붙잡기 전 그 사진을 높이 들었다. 이 사진 뒷면에 친자 기록 번호가 있어. 강백호, 내가 누구 아이인지 궁금하지. 장미의 손이 떨렸다. 최화영은 정숙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40회. 내가 잃어버린 건 이름만이 아니야. 마동석이 다급하게 말했다. 최화영, 그만해. 최화영은 웃었다. 왜? 무서워. 내가 숨긴 죄까지 같이 나올까봐. 형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소리치듯 말했다.